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인 척 연기한 시어머니, 며느리의 모든 것을 빼앗다 구화입니다. 지난 8화, 우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차이주의 결단을 지켜보았습니다. 파괴적인 복수 대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재건하는 길을 선택했죠. 원수였던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속죄와 상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행복이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연의 고리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9화에서는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새로운 적에 더 교묘하고 더 추악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속죄와 상생재단의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지은과 진철, 고 반장, 그리고 차이주와 그녀의 남편이자 현재 유성건설의 부사장인 박동훈 5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어색함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진철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이주와 그녀의 남편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그리고 저의 무지함이 두 분과 두 분의 가족에게 드린 깊은 상처에 대해 제 가족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차이주는 그의 사과를 차갑지만 외면하지 않는 눈으로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지만 진심 어린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은 유성건설의 재건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고 누렁이 보호소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두운 곳에서 분노의 눈으로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차이주의 남편 박동훈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내의 복수는 자신의 야망을 위한 좋은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복수심을 부추겨 진철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유성건설의 주인이 되어 업계의 강자로 올라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등장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는 분노에 차 비밀리에 몇몇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황 여사의 신복으로 회사에서 쫓겨났던 부패한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은과 진철에게 똑같이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동훈 부사장은 그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악의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오지은과 차이주, 저 두 년의 행복한 놀이 우리가 끝내줘야지. 어떻게 말입니까? 박동훈 부사장의 입가에 황 여사를 꼭 닮은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단단한 동맹은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지. 믿음을 의심으로 바꿔주면 돼. 한 달 후, 속죄와 상생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화려한 자선 갈라 디너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들이 모여 두 가문의 역사적인 화해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공동이사장인 지은과 희주가 함께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제법 편안한 미소로 서로를 마주보며 재단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 위에 증오가 아닌 희망을 짓기로 했습니다. 희주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두 가문이 과거의 죄를 씻고 새로운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여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뒤편 거대한 무대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는 재단의 홍보 영상이 아닌 전혀 다른 충격적인 문서 하나가 대문짝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이면 계약서. 계약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단은 유성건설의 재건을 돕지만 재건이 완료된 후 재단은 유성건설의 모든 지분을 헐값에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경영권은 오지은 이사장에게 귀속된다. 그것은 지은이 희주를 돕는 척하며 뒤로는 그녀의 아버지 회사마저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끔찍한 배신의 계약서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박동훈과 부패한 임원들이
완벽하게 조작한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는 지은의 목소리를 흉내낸 듯한 잔인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복수는 희망을 준 뒤 그 모든 것을 다시 빼앗는 것이다.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무대 위의 두 여인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지은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니야. 저건. 그녀가 희주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희주 씨, 저건 함정이야. 하지만 희주의 눈에는 이미 지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스크린에 떠 있는 배신이라는 두 글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은을 향해 따뜻한 신뢰를 보내던 그녀의 눈빛, 그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경멸과 지독한 증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었다는 처절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선 갈라 디너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기꾼, 오지은은 물러나라. 차이주 씨 힘내세요. 언론과 대중은 180도 돌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의의 화신이라며 칭송받던 지은은 이제 피해자의 순정을 두 번 죽인 희대의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주는 무대 위에서 지은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오지은, 당신은 황 여사보다 더한 악마야. 내가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당신을 파멸시키겠어. 진철과 고 반장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지은을 간신히 부축하여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고 반장의 허름한 사무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고 반장의 분노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젠장, 내가 방심했어. 여우 한 마리 잡았다고 축배를 너무 일찍 들었어.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했습니다. 이놈들, 황 여사보다 더 치밀하고 더 악랄한 놈들이야.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야. 스크린에 공개되었던 이면 계약서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서명과 재단의 직인까지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죠. 누가 봐도 진짜 계약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철이 주먹을 쾅 소리나게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차이주의 남편, 박동훈 그 자식 짓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어머니의 죄 때문에 희주 씨에게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걸 이용해서 우리 뒤통수를 친 그 자식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진철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회사를 잃고 명예를 잃었지만 수십 년간 건설 업계의 회장 아들로 살아오며 쌓아온 인맥과 정보망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연락처들을 뒤져 유성건설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옛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진철일세. 오랜만이군. 자네 유성건설 박동훈 부사장 그 자식 뒷조사 좀 은밀하게 해줄 수 있겠나? 그 자식의 최근 행적, 비밀리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내주게. 비용은 얼마든지 치르겠네. 한때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살아왔던 아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과거의 인맥이라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박동훈 그 사람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주 씨의 마음을 되돌리는 거예요. 아줌마, 그게 말이 쉽나? 저렇게 눈이 뒤집혔는데? 아니요. 희주 씨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또다시 상처받고 배신당했다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지은은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제3자의 이간질이라는 완벽한 증거를 그녀의 눈앞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증거를 어떻게 찾게? 그날 밤 갈라 디너의 영상을 해킹해서 바꿔치기 한 사람. 그 해커를 찾아야 해요. 고 반장은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찰과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어두운 세계에 자신만의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해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철은 박동훈 부사장이 과거 황 여사의 피자금을 관리했던 부패한 임원들과 비밀리에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이번 함정의 배후라는 심증은 거의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 반장의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림자라고 불리는 해커였습니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고 반장과 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갈라 디너의 서버를 해킹한 최초의 IP 주소 추적에 성공했습니다. 어디야?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거쳐 IP를 세탁했지만 최초의 시작점은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해커는 주소 하나를 고 반장의 컴퓨터로 전송했습니다. 지은과 고 반장은 화면에 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주소는 박동훈 부사장의 회사도 부패한 임원들의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최고급 요양원의 주소였습니다. 실버 캐슬 요양원. 지은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요양원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 황 여사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황 여사는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 하지만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바로 그녀가 있는 곳이라고?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몸은 마비되었지만 그녀의 악마 같은 정신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또 다른 누군가를 조종하여 이 모든 복수국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지은과 고 반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똑같은 끔찍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괴물이 무덤 속에서 그들을 향해 다시 손짓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선 갈라 디너에서 조작된 이면 계약서가 공개되며 지은과 희주의 동맹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고 반장이 추적한 해킹의 시작점은 놀랍게도 황 여사가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황 여사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악마의 망령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은은 이 마지막 음모를 밝혀내고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10화는 대망의 완결편입니다.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이야기가 완결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